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던 세계 관광 산업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상 회복과 국제 관광 시장 정상화에 따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 LA지사 장유연 지사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예.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사실 그게 좀 제일 먼저 궁금했거든요. 예, 한국이 기존에 뭐 태권도의 나라, 삼성의 나라, 뭐 남북 분단의 나라 이렇게 아주 일부 그런 컨셉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K-팝, 네, K-드라마,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이 대중 문화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고자 하고 또 한국을 가보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시장에 많이 지금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중간에 좀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예.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국을 찾았는지. 예. 코로나 바로 직전인데요. 네. 2019년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가장 많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예. 2019년에 1,75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을 했고, 네. 사실 아웃바운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 2,850만 명이 나갔고, 미국만 따져보면 네네. 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온 게 한 100만 명 정도, 아하. 한국 분들이 미국으로 오신 게 한 230만 명. 네. 그래서 저희가 아웃바운드를 통합해서 한 330만 시장이라고 보고, 네. 전체 한 4,600만 시장 중에서 이런 점유율이 있다. 네. 미국 사람이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5.7%, 네. 나가는 경우 한 11.7% 이렇게 해서 네. 예, 이게 우리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서로 이 인적 교류가 그렇죠. 왔다 활발해야 갔다 해야 되거든요. 되죠. 그게 이제 네. 하나의 큰 통합 시장이라고 보면 네. 굉장히 건강하게 더 성장세를 가고 있다가 다가 이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하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지금 조금씩 네. 벗어나고 있는 상황. 네. 사실 그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네. 업계의 고민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땠어요? 제가 4월 1일 부임하기 전에 네네. 여행업계 분들을 만났습니다. 일단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바로 이제 완전히 활짝 열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준비를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 단체나 개인 관광객들이 오면 일단 뭐 통역이 있어야 되고 네.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숙박이 있어야 되고 네. 국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수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만큼 뭐 버스가 7, 8대 이렇게 확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또 그 관광업이 그동안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계시던 분들이 또 땅 업종으로 이동하고 이래서 굉장히 인력난 플러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압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네네. 예. 그런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오고 그룹이 오는 거에 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시기에 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서 네. 그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직원들을 이제 홀드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문체부라든가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했고, 이제 오히려 사장님들은 여행사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업을 하면서 네. 뭐 이렇게 그렇군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어때요? 요즘은 어때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 계신 여행업계 분들 미국에 모시고 미국에 있는 도매 여행사 분들하고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좀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관광업계는 흔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북핵 위기도 있었고 네. 메르스나 사드나 여러 가지 뭐 한중일 갈등도 있고 네. 다양한 외부 충격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잘 극복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같이 잘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전 상황을 100으로 본다면 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는데. 미국 시장만 두고 보면 지금 뭐 41%까지 회복은 됐습니다. 네. 숫자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뭐
국제 회의를 유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래 뭐 한 2,500명 규모로 2022, 23, 24, 25 이렇게 해서 각 한 건씩 국제 회의를 유치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실제 방문 수요로 이어질 그런 그 단계에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관광을 가면은 어디를 많이 가고 또 찾게 되는 뭐 북촌 한옥마을도 있겠고 뭐 예. 시장도 있겠는데 요즘 어디가 제일 인기를 끌고 있나요? 사실 저희도 소비자들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아, 예, 이게 너무나 많은 매체가 실시간으로 SNS도 그렇고 많이 그렇죠. 퍼져 있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소비자들의 목소리나 소비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는데 네. 한국에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이 다양화됐습니다, 지금. 예, 기존에 경복궁이라든가 고궁이라든가 네. 부산 네. 그리고 제주 이쪽은 기본적으로 축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가고 싶은 데고 네. 거기와 연계해가지고 뭐 경주라든가 아하. 우리나라의 지금의 역사를 읽게 한 그 아주 천년 전 역사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꼭 네. 방문한 장소고 그거하고 더해가지고 최근에 K-팝이나 K-드라마의 네. 관심 이거와 파생해가지고 뭐 연예 기획사를 가서 방문해 본다거나 네. 방송국을 가본다거나 네. 예, 기존에 없던 수요들 뭐 최근에 많이 붐을 이루는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한국 사람들이 평상시에 먹던 뭐 잔치국수를 먹는다거나 음식 순대를 같은 거. 먹고 막걸리를 먹는다거나 이런 게 그런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최근에 그리스 차관님 이제 오기 전에 네. 네. 모시고 이제 오시기 전에 본인이 위시 리스트를 보냈어요. 네. 그중에 이제 저희가 뜻밖의 네. 꼭 그 광장시장에 가가지고 순대랑 막걸리를 먹고 싶다 제대로 하셔가지고 하셨네요. 예, 가셔가지고 거기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음식도 있는데 있죠. 그걸 꼭 해보시고 또 빈대떡도 드시고 예, 매우 그런 만족하셨어요? 저희가 상상하던 그 이상이다. 아. 그리고 또 꼭 삼겹살에 소주를 먹어야 된다. 예. 야, 진짜 공부 많이 하셨네. 예, 공부도 하고 많은 매체가 다양하게 우리 드라마라든가 그렇죠, 이제. 또 일반 드라마 외에 시사 프로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나 케이팝만의 한국이 아니고 네. 대중문화가 점점 넓어진다. 네. 이렇게 보고 그거와 파생해서 한국에서 가고 싶은 장소,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원하시고 있습니다. 혹시 그 휴전선, 그 비무장지대 예, 예. 그쪽은 어때요? 그쪽도 많이 찾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거기는 뭐 사실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가 그렇죠. 유엔군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제3땅굴이라든가 도라산 전망대라든가 그리고 판문각도 보고 또 JSA 휴전 담판을 했던 그런 장소도 방문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제 좀 사전에 예약해야 되고 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3땅굴만 하더라도 상당히 폭이 좁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라든가 또 이제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하고 네. 좀 들어가서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전에 이런 JSA나 판문점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좀 한국을 학습하고 오세요. 역사. 예, 크게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스터디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는 자기 아버지나 예, 친척 중에 한국전을 참가했던 분들 예, 그런 분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기가 내재화되고 동기가 돼 있어가지고 한국에 올 때 거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가기도 되게 편합니다. 호텔에서 픽업해가지고 예약이 다 돼 있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도 있고 또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 이렇게 보면은 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아요. 아니면 개인 관광객들이 많아요. 절대적으로 한 60% 이상, 68% 정도는 개별 관광객이 많고요. 요새는 워낙 소비자들이 더 어떤 포인트를 어떤 성격인지 특징을 더 아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미리 다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저희한테 어떤 부분들은 좀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저희 이제 관련되는 연구기관이나 컨설팅 조사기관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입수되는 정보들에 의하면 그동안 눌려있던 그런 그 해외여행 수요들이
패밀리 게더링이 안 됐잖아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이거를 패밀리 게더링을 또 한국하고 일본 같이 가겠다. 네.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예, 있군요. 그렇게. 예. 그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예. 비행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큰맘 먹고 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그 비슷비슷한 거리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다 우리의 경쟁 국가인데 예. 어때요? 우리가 그 주변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관광의 어떤 경쟁력이 좀 있는지 우위가 있는지 많이 찾는지. 예. 저희 바로 인접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네. 절대적인 수치만 한번 놓고 보면 네. 2019년에 WEF에서 발표한 그 매년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네. 그 중에 관광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 한 90개 지표로 평가를 하는데 한국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전에 비해서. 그동안 순위 중에서 최고 올라온 게 16위입니다. 16위까지. 전 세계 200국이 넘는 중에서 네. 16위입니다. 예. 깜짝 놀라시겠지만 17위가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를 제쳤어요. 싱가포르가 관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싱가포르를 예. 제쳤군요. 500만 도시 국가고 좀 한계가 네.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사항이 있겠죠. 14위가 홍콩이고 네. 13위가 중국입니다. 아하. 중국은 땅 넓이도 그렇고 다양성도 있고 워낙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자원들이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일본이 이제 아시아 국가 유일하게 5위 안에 들었습니다. 4위입니다. 나머지 네. 국가들은 사실 관광 대국인데 네. 중국, 일본은 관광으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도 많이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지금 자꾸 하셨지만은 아베 정부의 환율부터 해서 많은 예. 정부의 정책이 개입해서 이렇게 그렇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순히 경쟁 관계라고 보지 않고 네. 단거리 시장, 비행 1시간, 3시간 안쪽은 네. 상호 교류가 활발하면 각국에 가지고 있는 각국의 관광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네. 예. 일반 가정으로 보면 그냥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거리 시장에서는 네. 이 공생관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고. 예, 아니 그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오거나 네. 유럽에서 올 때 네. 이 한국만에 방문하는 게 아니고 한국과 들려서 일본을 같이. 연계한다거나 이 트윈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네네네. 코로나 이전에는 한중일 장관님들이 모여서 한중일 영내 관광을 하자 네네네.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서로가 윈윈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은 경쟁 관계이지만 공생 관계로 가는 게 서로의 파이를 네. 키우는 그런 부분이. 예. 요즘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 지금 미국인들이 한국을 꼭 가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쌀 테고 예. 또 환율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게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한국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국도 굉장히 지금 파운드가 약해졌고 엔화는 한국 원화 못지않게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환율 부분도 저희는 외부 충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이제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저희는 이제 업의 본질에 충실하고 조금 한 발 앞서서 저희 NTO들은 네. 저희 이제 관광공사가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저희 네. 이 관광공사 NTO라고 하는데 NTO는 한 발 앞서서 시장이 열리기 바로 전에 네. 미리 좀 움직여서 상품도 새롭게 좀 출시를 하고 네. 그 상품은 또 알아야 가는 거니까 네. 홍보도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오시면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쓰고 가세요? 미국 같은 경우 거리가 먼데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쓰신다면서요? 멀리서 오는 분들이 소비불이 높고요. 예, 미국 분들은 이제 전체 평균이 한 7,500불 정도로 이제 최근 통계에서 보고 있고, 예. 미국은 그보다 약간 높습니다. 한 7,700에서 한 800불 정도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한국 관광공사는 사실 이제 업무가 많이 오세요. 관광 오세요라고 홍보를 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오세요라고 하려면은 이게 좋습니다. 여기가 이걸 한번 보세요라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관광공사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연령대별로 너무 다양하고 여행 패턴도 좀 많이 다양합니다. 사실 이 미국은 네. 아웃바운드 1위 국가입니다. 네. 1억 8천만 명이 1년에 이제 여행하는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잠깐 했는데 네. 일단 지금 기존 뭐 K-팝 관련이라든가 네. 한류와 관련되는 어메니티는 많이 저희들이 음. 확장을 시켜가지고 여행 프로그램에 이제 옵션으로도 넣고 네. 뭐 가령 서울을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네. 맛집 투어도 있고요. 네. 네. K-팝 스타들 투어가 있고 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나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연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찾는다면서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유색인종들만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와 네. 비슷하게 생긴 여기 에스닉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하. 예, 이분들이 가서 앉아서 그냥 차 한잔 마시면 한국인일 수도 할 수 보일 있는데 수도 있죠. 그 갔다 와서 저희한테 네. 만나거나 후기를 전해주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누가 운영하는 그런 데 가서 자기는 조용히 앉았다 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연령대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예. 그거하고 더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마이스라든가 마이스가 뭔가 하면 이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예. 고부가 같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네. 호흡익인데 보통 행사가 있으면 보통 2년 전, 3년 전부터 이제 네.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네, 하고 네. 있고 그분들은 또 유니크 베뉴라고 해서 네. 각 지자체가 이 중점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네.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활용을 또 높이는데 해야죠. 우리 이제 내국 시장도 활용을 해야 되지만 외국에 주로 이제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예, 예. 활용을 많이 하고 네, 또 가서 이런 곳이 많이 있다고 입선전 돼야 되니까 네. 그건 저희들은 꼭 그런 새로 개발됐던 부분 그런 뭐 부분도 부각시켜서 일정에 꼭 포함해서 이렇게 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많이 좀 코로나 전이 좀 그런 정형화돼 있다면 네. 지금은 좀 역동적으로 많이 네. 소비자 니즈를 항상 이렇게 캐치하기 쉬워졌습니다. 네. 예전에는 설문조사를 꼭 해야 됐는데 네. 바로 이제 입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바로 사실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요즘 홍보되는 그 동영상을 보더라도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하는 동영상을 보면 옛날에는 좀 정적인 이미지, 고요하고 좀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요즘 동영상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죠? 예. 동영상도 사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 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동영상도 기존에는 이제 팝스타라든가 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주요 관광지를 정적으로 소개하는 이런 보세요, 부분들이 뭐 이런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필드 리듬 오브 코리아 해서 이날치 밴드가 아주 조금 굉장히 특이한 네네, 리듬으로 그렇죠. 한국의 다양한 역동적인 그런 리듬과 그런 느낌과 한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달했고 그 배경들은 이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시장의 상인들, 네. 예, 동묘에 있는 할아버지들, 네네네. 예,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들이 여행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보는 분들입니다. 네. 예, 물론 중요한 조용 공연도 보겠지만 흔히 접하는 접촉면이 넓은 아하. 대한민국 그 자체, 그것 자체를 상품화하기 위한, 알리기 위한 그런 비디오가 있고, 네네. 또 한식이라든가, 네네. 또 관광지 소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체험거리, 이런 부분들은 또 특화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더 만들고 있고요. 네. 좀 다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상 만들 때 고도의 전략, 고도의 통계가 바탕이 돼가지고 그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빅데이터도 많이 활용하고, 네. 빅데이터는 뭐 휴대폰 정보, 네. 신용카드 어디서 결제를 했는지. 결제를 뭐해서. 하고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이 가고 아하.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떻게 가고 예, 설문조사해서 뭐 이렇게 다 입수 안 되는 살아있는 정보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냥 어떤 의사결정 과정도 굉장히 복잡한데 반대도 많습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누구 뭐 아주 큰 스타가 한번 나가면 파급 효과가 클 텐데 예. 그게 필드 리듬 오브 코리아 보면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네네네. 예, 사실 일반인이 아니고 그냥 다 등장한 사람들인데 예. 그렇지만 그 어떤 스타가 나온 것보다도 더 파급 효과가 있었고 그 필드 리듬 오브 코리아가 제1회 스페인에서 열린 그 관광 혁신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왕비가 와서 직접 상도 주고 했는데 그만큼 새롭게 이제 봤다는 거군요. 혁신이죠. 예. 다른 나라도 다 유명 인사도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최근 LA에서 이제 여행사분들을 미국에 있는 여행사분들이죠. 한국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를 하셨는데,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알리셨는데 또 그분들 또 이야기를 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 하세요, 그분들은? 뭐 그
저희는 이제 일반화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하고 관련되는 분들도 있고 새로 우리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싶은 분들이니까 네네. 일단 하시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앞으로는 중국보다는 네. 한국이 뜰 것이다. 네. 일단 미술 시장만 하더라도 한국으로 축이 옮겨오는 것 같다. 어허. 이거는 이제 순수 미술 하는 분들하고 관련되는 여행사분들이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클래식 음악 하는 네. 데 단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허. 세계 투어 하는 분들이 그런 네네.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네. 또 일본 쪽하고 이렇게 주로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네. 지금 고객들 니즈가 기존에는 한 14박 이러면 열흘은 일본에 있고 아하. 3, 4일을 한국에 있고 다시 음. 일본 돌아가서 들어오는 이런 코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에 대한 문의가 많고 네. 한국을 한 반반씩 네. 7대7 이렇게 해서 보통 2주씩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네. 두 나라 여기서 트윈 디스트에 갔을 네. 때는 그러니까 한국이 좀 많이 올라왔다. 아하.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같이 해보자 이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소재적인 측면에서도 네네. 그 아까 이야기했던 일상의 관광 프로그램화 그런 부분들과 가족 단위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네. 꼭 이야기를 하세요. 아하. 그러니까 연령들이 좀 이제 어른들도 가고 네. 아이들 청소년도 있고 이렇게 가게 되면 숙소도 좀 건전하게 좋은 그렇죠. 아주 하이엔드 아니라도 네. 4성급에서 괜찮게 있느냐 뭐 이런 문의가 많고 한국이 그런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사실 요즘 그 가족 단위 관광객 예. 그 관광객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하고 있잖아요. 있어요. 어떠세요 지금? 지금 기존에는 서울하고 부산, 제주 그리고 주요 광역 도시의 숙박 시설이 좀 많이 그동안 10년 동안 네네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네. 이제는 아침 포함해가지고 한 100불 정도 선에서 그 국제 표준으로 가질 수 있는 한 3, 4성급의 네네. 호텔들이 뭐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옵션도 많아졌습니다. 어허. 예. 거기에다가 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네. 한옥 스테이라든가 아, 또 매력 있죠. 예, 예. 한옥 스테이 부분에 가면은 어떤 또 다른 그 부대 행사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거리 그 지역에 뭐 골목길 투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네. 그런 수요가 새롭게 좀 다양화되고 있는 네. 부분들이 있고 그런 수요가 어떤 상품으로도 정형화되겠지만 저희한테 직접 그룹들이 우리 가족이 갈 테니까 지금 가려고 이제 내년 9월쯤 간다 이러면 네. 어떻게 저희한테 컨설팅을 의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관광공사에. 그러면 어떻게 가셔라. 네. 뭐 이렇게 저희가 항공부터 해서 현지 교통 네. 해서 한 7, 8명 다니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좀 그런 밴을 네. 해서 네. 가이드하고 운전기사가 해서 거기에 맞춰서 완전 커스터마이즈드 된 네. 요런 이제 그 투어도 맞춤형 투어도 많이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지사장님은 사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전문적인 분야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통계 같은 것도 그렇고 전공이 관광학 박사까지 있으신데 그 박사님께 이제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관광 상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꼭 다시 가야 한다고 친구들에게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가장 큰 부분은 네. 한국 사람이거든요. 사람. 한국 사람들한테 받은 그 따뜻한. 네. 그게 결국 이제 최고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봐줘야 되잖아요. 일단 움직여야 되는데 언제쯤이면은 이 팬데믹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 이제 전문기관에서는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여건을 많이 따져가지고 과거의 모든 조건을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예측하는데 네. 맥킨지라든가 여러 전문기관은 2024년도 그러니까 내후년 한 2분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2019년의 모양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수요들 보복 수요라든가 네. 있으니까 바로 리질리언트 할 거다, 네. 회복될 거다 네. 하고 2025년도부터는 더 많아질 예, 것이다. 정고점을 상회하는 부분까지 갈 거다 하고 예, 2020,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9년서부터
25년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거로 예.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이게 관광은 전 세계 국가가 서로 다 연결되고 있는 네.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두 국가가 완전히 회복되고 열었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해결되는 거 아니고 우리 인접 시장인 중국, 일본도 다 열려야 되고 네. 예. 뭐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나라들도 다 열려야 전체적으로 그렇죠. 항공업계도 다 살아나고 네네. 거기 있는 여행업계도 다 살아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호텔도 그렇고요. 네. 예. 그 지금 관광공사는 LA 지사하고 뉴욕 지사 예.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경쟁도 하시고 지역별로도 좀 이렇게 업무도 좀 나누시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기존에는 좀 경쟁 관계였습니다. 2022년도 올해서부터는 네. 뉴욕 지사가 센터로 바뀌고 네. 여기 이제 미주 본부 역할을 하고 토론토 지사, 캐나다 토론토 지사와 저희 이제 LA 지사가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그러면 이제 예산 중복도 좀 이렇게 회피를 하고 네. 각자가 또 시장이 특성이 있습니다. 뉴욕하고 그 동부 쪽은 그 하이엔드 있죠. 네. 고급 여행 그리고 이제 크루즈 수요. 네. 그 대형 여행사들이 거기 있고 크루즈 본사들이 거기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시키고 네. 이 서부는 서부만의 또 아웃도어 수요라든가 네. 또 서부가 가지고 있는 이 필리핀, 베트남계 에스닉들이 아주 훌륭하게 형성돼 있고 그렇군요. 그들의 중위 소득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네. 우리 동포 사회에 못지않게 되게 높습니다. 네, 그분들이. 네. 그래서 한국을 가기 전에 이제 자기 고국을 가기 전에 네. 한국을 중간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렸다. 이제 스탑오버라든가 이런 거 네. 프로모션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게 저희 지사 특징이고 LA 지사만의 특징은 또 저희가 멕시코부터 해서 중남미를 전체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는 한 멕시코 60주년 수교 기념으로 멕시코 시티 네. 그리고 몬터레이, 과달라하라 이렇게 해서 주요 3개 도시를 다 방문해 가지고 네. 각각 여행업계 미팅을 다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나름의 이제 실적도 있었고 지금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네. 홍보를 어쨌든 문이 활짝 열리기 전에 준비를 단단히 해둬야 되니까 지금 일이 제일 많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네, 이제 2019년의 기록을 빨리 깰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뛰어난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좋음을 제공해 해당 상품을 경험하고 싶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인이 또 한국 사람이 만나보고 싶게 만드는 최고의 브랜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